네, 정치하담야담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식이니까 홍석준 의원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조금 전에 의총에 다녀오신 거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왔지만 여러 비대위원들하고도 의원 간에 이제 첫 만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소감, 각오 뭐 이런 것 이야기도 하고 특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화면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특히 지금 다가오는 총선의 모든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소모하겠다. 네. 이런 강력한 좀 의지를 표명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 건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원래 좀 이걸 거부할 건을 건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약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이제 제의 요구할 것을 건의하면서 네. 민주당과 이제 재협상하자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에 관련된 이런 어떤 법안은 지금까지 여야가 다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합의의 관행도 깨져 버렸고 특히 저희들이 조금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그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어떤 보상, 지원 이거는 네. 뭐 적극적으로 하자는 생각인데 지금 세월호 때 봤듯이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같은 경우는 사실 세월호 때도 9번이나 그 특조위가 구성되는데 새로 경찰 수사 이후에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4대7 야당 위원들이 우세하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강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서 재협상을 하자는 안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공관위에서 발표한 시스템 공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한 뒤로 처음 현역 의원들하고 같이 대면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특별하게 언급을 이제 한 것이었고 또 이 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한 것이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역대 어떤 우리 당의 공천 과정보다는 좀 더 시스템화돼 있고 계량화돼 있고 투명한 어떤 절차로 하기 때문에 당내 어떤 큰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시행될 것인가, 굴러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는 어떤 네. 그런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대로만 이제 간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했던 윤신 공천이라든지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검사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상향식 공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개별적으로 약간 조금 셈법에 따라서 조금 좀 불만을 가진 어떤 네. 분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공개석상에서 조금 말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영남 어떤 중진들은 마이너스 15%였던 감점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50 당원 50 여론조사 50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현역 의원이 유리한 어떤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많이 네,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 가장 주된 임무가 바로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이제 말해주겠죠.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총선이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표 이런 어떤 일련의 시리즈별 정치개혁, 정치혁신안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많은
정치 불신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기 위한 이런 어떤 혁신인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이런 어떤 정치 혁신, 국회 혁신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응답 내지는 좀 비아냥 좀 거리고 있죠. 사실 오늘 발표한 이런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도 좀 질타를 받아온 게 이게 뭐 책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끔 하고 특히 상임위별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국회의원들 관계 때문에 억지로 울며 기자 먹기식으로 삼으로써 사실은 상했던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아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혁안을 던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런 방구도 없고 또는 어떤 비아냥거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히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임할 때도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각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주로 영입 인사들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에서는? 예, 일단 그 실체는 그 불법 녹화, 몰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이제 공작으로 이제 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 어떤 관련된 어떤 법에 의해서 국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이나 그 영부인이 선물을 받으면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디오백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체적 어떤 진실했던 문제고, 근데 또 국민적 시각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이수정 지금 현재 교수는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좀 더 저희 당도 그렇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얘기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인천이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마포에 각각 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경렬 비대위원을 사실상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놓고 이제 시스템 공천 룰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예, 그 해당되는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은 조금 이제 습한 감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어려운 어떤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좀 싸워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누구를 좀 추천한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공관위원장이 밝혔듯이 지금 어차피 이제 당내 그 경선 이제 트랙으로 같이 돌아가고 사실상 또 연속으로 낙선한 당협위원장에게는 좀 마이너스 좀 페널티가 많이 좀 물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은 그런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개별 지역구, 특히 이재명 그 대표가 있는 그 인천 계양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지역구에서는 뭔가 좀 상징적인 좀 인물을 좀 내므로써 당내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시당 그 신년교류에 이제 원희룡 장관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당내 특히 이제 어려운 격전지에 원희룡 장관처럼 이제 해보겠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파이팅하고 자극제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좀 당 전체로 봐서는 좀 그런 어떤 숨기는 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께서 초선이시잖아요. 네.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이른바 감점을 주면 홍 의원 같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뭐 별도로 경쟁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감점이 이제 마이너스 15%를 주게 되는 건데요. 이게 큰 것 같지만 자기의 득표율에서 이제 마이너스 15를 주는데,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당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론과 당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5대 5로 이제 경선하게 됩니다. 여론이 50%고 그리고 당심이 이제 50%인데, 사실 이제 3선 이상 중진하면은 당심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그렇게 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반대로 그 이전에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 어떤 물갈이 어떤 그런 어떤
바람이 좀 거세면서 그런 물갈이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중진들이 좀 불안해 있었는데 네. 이번 공천이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내 영향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지금 중진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께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작년 9월, 10월 경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방송 토론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부 탈당 내지는 또 뭐 그 이낙연 대표 나올 거다 이야기하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해서 지금 줄 탈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탈당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고민 끝에 윤영찬 의원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오히려 강성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친명그룹에서는 친문그룹을 향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민참여공천제도 아마 이런 어떤 강성 지지층, 뭐 일반 어떤 국민이 거기에 참여할 리는 없으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서 이런 어떤 공천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좀 친명은 유리하고 비명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어떤 원칙과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여기에 불만을 가진 또 다른 어떤 그 민주당의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네. 조홍천 의원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불빛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께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도 공천 놓고서 지금 굉장히 내부의 계파 싸움이 심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전통적인 민주당은 뭐 당내 좀 계파가 있더라도 그걸 조금 뭐 용인해 주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민주적인 좀 다양성의 어떤 자양분으로 좀 삼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개딸에 불리는 어떤 강성 친명 그룹이 뭐 당내 좀 득세를 하면서 수박이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욕적인 어떤 그런 언사 어떤 언어의 어떤 폭격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사실 이제 견디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금 탈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탈당의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강성 친명 그룹들은 심지어 이제 임종석 그 비서실장 같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니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추천한 어떤 이유를 밝혀라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천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어떤 갈등의 파열음이 결국 이제 탈당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어떤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만 내놓고 아직 국민의힘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어서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상대당의 저출생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출생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지금 국가적 지금 재앙이 되고 있고 우리 지금 나라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고 더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양당이 이번에 어떤 정치 혁신 그리고 한 트랙으로는 정책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 혁신의 어떤 분야 중에 양당이 공히 저출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이런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문제인데 저희 당은 이제 4시에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당이 정확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받는 자리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